자, 이번에는요, 경제 얘기면서도 일본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유지 가닥, 그러니까 군사협력, 지소미아를 말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나 일본 측이나 모두, 이것까지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나 경제보복 실마리는 안 보인다.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희망한 일본 관방장관, 여기 스가 관방장관 얼굴 나와 있죠. 관방장관이 관계가 어렵지만 협력할 일은 확실히 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협력할 건 이것만 또 협력한다네요. 경제도 협력을 해야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가 무슨 행정교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이제 당분간 교류하지 않겠다 입장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이 지자체 교류 중단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끈을 놓지는 않을 것 같은 또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러나 갈등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경제보복 실마리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거 그냥 일본은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를 배제하는 걸.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스가 장관의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가 지금까지 일본 행태를 봐서는 이게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쉽다는 걸로 들리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 얘기를 살짝 하니까 미국도 움직이고 아마 일본도 움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은 이렇고요. 자, 이 문제와 관련된 경제 현안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서민금융에 풀린 일본계 자금. 이런 우려가 있답니다. 일본이 보복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 자금과 관련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이 지금 17조입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 풀린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빌려서 쓴 돈이 17조라는 거예요. 빚이네요, 이거. 전체 여신 76조 중 23%를 차지합니다.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자금 공급이 축소된 서민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서민들이 어디 돈을 구할 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부업체에 썼는데. 근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일본계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민층이 영향을 받고 고리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적도 있답니다. 건전성 악화, 실현 가능성 작다. 이렇게 뭐 이 자금 공급 축소 가능성 작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 일본계 자금이 꽤 되네요. 비중이요. 여기 보면 국내의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 여기 보면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금융 쪽에서. 국내 전체로 보면 뭐 저축은행, 대부업체 합계 있는데요. 합계 보시면 76조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근데 그중에 17조가 일본계 자금이랍니다. 최영선 의원님,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일본 자금이 그 한국의 주식에는 13조 원을 투자를 했고 채권에는 뭐 2조가 안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저축은행하고 대부업계 이렇게 돈 빌려주는 데는 17조 원이나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정도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자 놀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 돈 빌려줘봐야 뭐 남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에 와서 이자 놀이를 한 건데 뭐 이자 놀이 해가지고 돈 벌어간다고 하면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자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요층이 있고 거기서 돈을 못 벌리면은 저 사채업에 가가지고 더 위험한 돈을 빌려야 될 또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한 것이고 이런 그 대출 시장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돈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무작정
돈을 내놔라 하고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받아갈 수도 없는 것이 이 업계의 어떤 신용도가 그게 소문이 한번 나면은 전체적인 신용도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여기서 장사할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지금의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은 뭐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한일 관계 안 좋지만 시장 상황은 일본계 대부 업체한테도 이익이니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뭐 걷어들이거나 축소하게 되면 거기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다지 높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규환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당연히 뭐 상식적인 국가라면 사기업 문제잖아요. 수출 규제는 뭐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사기업이 돈 벌기 위해 진출한 걸 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한일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사기업도 못 하겠다. 그때는 이미 뭐 거의 파국에 이르는 거라고 지금 보는데. 아니 사실 일본 경제복이 뭐 물건을 일본 업체가 만든 물건을 한국에 팔겠다는 거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사기업이 지금 돈 벌려고 나간 부분이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이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연장하자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일본의 지금 입장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이 대법 가지고 뭘 서민에 영향을 끼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해봤는데 뭐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